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6월 22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최근에 좀 잠잠했죠.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다른 이슈들이 터져서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탓도 있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하고 그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종의 피로감 비슷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 틈을 타서 한번 큰 소리를 쳤죠.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기자들을 앞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반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꾸 나보고 이해 충돌 또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코인을 사고 팔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코인, 언제 거래한 코인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을 막 몰아붙였죠. 기자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당장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고 아예 기초적으로 김남국에 대한 이 어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많습니다.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지금 그러니까는 이 코인이 어떤 잡코인들을 대량으로 샀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 코인들. 그런데 그 잡코인들이 거래소 빗썸 같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전에 이 코인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니까 코인 값이 막 뛰어오르죠. 그래서 차익을 남겼는데 코인이 상장될 거라는 걸 아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가령 이 마블엑스라는 데 9억 원, 메타콩조 4억 원 이렇게 샀는데 그것이 막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고 검찰도 수사 중이죠. 자, 가장 최근에 또 확인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위믹서, 처음에 위믹서 코인으로 시작이 됐죠. 이 김남국이 2021년 9월에 위믹서 코인에 2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2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때 이 시세가 코인의 시세가 하나에 2,000원이었는데 이게 이 두 달 뒤에 무려 28,00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2,000원짜리가 두 달 후에 2.8배가 뛰어오르는 거죠. 자, 28,000원으로 뛰어올라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어떤 좋은 호재가 있을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 그런 또 의심이 들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특정 코인에 20억을 몰빵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10배 이상 튀었으니까는 2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 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그러면 200억 이상 번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자, 그래서 다시 좀 한동안 묻혀있던 대선 자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억은 어디로 갔을까? 정말 200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남국이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아침에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렸다시피 이 재산 등록, 국회의원들은 재산을 공개를 하게 돼 있죠. 그 과정에서 꼼수가 있었다. 아침에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매년 재산 신고 기준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내가 예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김남국이 12월 31일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수십억 원의 현금을 코인을 매수하는 데 써버립니다. 코인을 사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은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매수하는 데 빠져나간 그 돈은 12월 31일에 신고를 안 하죠. 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연초에는 다시 이 코인을 현금으로 또 바꿉니다. 자, 그 돈이 한 번에 한 번에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보도가 되는 게 2021년 12월 31일 코인 거래소 빗썸 거래 계좌에 있던 90억 원이 이 코인을 사는데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 등록에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소 계좌에 단 10원도 남지 않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현금이 그러니까는 예금으로 표현되는 이 재산 신고에서 예금으로 표현되는 그게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런데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인은 재산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리고 그 해에 그렇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마찬가지의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데 2021년 12월 31일에 90억 원으로 코인을 다 사서 없애버렸는데, 그 다음 해 1월에는 바로 또 50억 원 가량의 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돈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왜 이 재산이 공개되면 안 될까? 자기 그 100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이 200억까지도 지금 보이는데 왜 그것이 공개되면 안 될까? 왜 그럴까? 자, 당장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코인을 처음에 사고 거래하는데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서 김남국 같은 청년 정치인이 갑자기 재산을 한 100억 이상, 100억대로 신고를 하면은 100억이든 200억이든 신고를 하면은 관심의 초점이 되겠죠. 관심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 김남국의 돈이 어떻게 늘어났을까? 그러면은 취재를 하고 또 김남국의 해명에 따르면 코인이다. 당당하면은 그때 가상화폐가 블루오션으로 취급이 됐으니까 내가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해서 부를 축적을 했다. 불법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100억대, 200억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서 이렇게 꼼수를 써서 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금 일부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처음에 시드머니, 처음에 코인을 산 돈 9억 얼마인가 그것이 상당히 어문이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이야기. 어떤 대가성이 있으면 이것은 또 뇌물죄가 되고 가령 P2E 관련 법안 이것을 로비용이었다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김남국은 완전히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위법성이 있는 거래였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 신고할 때 제대로 넣지 못하고 할 때마다 뺐다가 다시 또 넣었다. 이런 식의 행태를 되풀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하나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어떤 서민 정치인, 그리고 이 서민 코스프레를 많이 했죠. 심지어 정청래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한 푼 줍쇼.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이 없다. 그래서 이 후원금 모금 운동을 벌여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 후원금 모금 1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구멍 뚫린 운동화 이야기니 이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느니 무슨 100만 원도 못 벌었다는 등 그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안산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이 청년 정치인 이미지의 김남국에 먹혀들었는데 갑자기 이거 100억 원대 자산가 이렇게 되면은 그 이미지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하는데 본인에게 오히려 그 돈 많은 게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재산 신고할 때 뒤로 빼돌렸다. 자, 이것은 참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그것 아니고는 별다로 설명을 할 길이 없어지는데 위법성이나 아니면은 빈작 코스프레를 하는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는 재산 신고에서 뺐다. 이렇게 이해가 된 그 정도뿐이 상상이 안 되는데 딱 하나 남은 게 있죠. 딱 하나 남은 거 뭐냐면은 어차피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다. 이 코인에 초기 투자한 것도 자기 게 아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있다. 그러면 자기 재산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 신고를 할 때마다 뒤로 빼돌렸다가 다시 넣고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 돈일까? 혹시 이재명 거 아닌가? 그 의혹은 처음부터 제기가 됐고 지금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세탁을 했다. 지금 세탁을 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보도가 됐죠. 어떤 아주 우량 코인을 가지고 작코인과 손해를 보면서 맞바꿔서 그 작코인을 판 쪽에서 사들인 쪽에서 맞바꾼 쪽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량 코인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김남국에게 리베이트를 떼고 돌려줬다. 이런 돈 세탁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굴렸고 대선 자금용으로 이렇게 돈 세탁이 됐으면 본인 재산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겠죠. 자, 그것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고, 어차피 이 검찰이 이것을 수사를 하게 된 것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돈 세탁 의혹이 있다고 해서 검찰로 수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은 돈 세탁입니다. 이 김남국 개인의 여러 가지 비위들 아니면 반칙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사를 해야 되지만은 돈 세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돈 세탁이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대선 직전에. 자,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도 지금 두 갈래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뇌물죄.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미공개 정보를 받았는데 미공개 정보 그 자체가 이 대가였다면은 그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불리고 김남국이 돈을 불리고 대신에 뭐 그 P2E 법안 여기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는 이 홍보를 하는 이런 활동을 벌였다면 이건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게 돈이 온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정보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고 대가가 없으면은 정치자금법 이렇게 되는데 지금 뇌물죄로 하면 김남국의 그 형량은 엄청나게 특가법상으로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남국의 그 재산 공개에서 빼돌린 이 한 100억 내지 200억까지 되는 이 돈의 이 용처 그리고 이 돈이 지금 행방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김남국에 대한 수사 방향은 달라지고 처벌도 상당히 달라지는데 지금 다시 이 김남국이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선 자금 세탁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검찰이 최근에 수사 속도를 상당히 빨리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도 조만간 드러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